네, 안녕하세요. 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머입니다. 론씨, 이번 주제는 뭐죠? 지난번부터 자꾸 저한테 불리한 주제를 계속 들고 오시는데 뭐 별 수 없죠. 이번 주제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앞으로 진행될 북미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한반도의 시류를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주제 갖고 올 때마다 맨날 줬대는데. 아이고, 지지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오. 아, 그거 진짜 너무하시네. 자꾸 그런 식으로 공격하실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나는 이거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용어도 좀 마음에 안 들어. 미국 정상회담이 낫지 않나? 아, 북미가 맞죠. 나 먼저 논리 모르세요? 아니, 나 먼저 논리는 뭔 나 먼저 논리예요. 북한이 나예요. 불법 점거하고 있는 무장단체인데. 아니, 같은 민족이시잖아. 그냥 한국이랑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당신네 정권 때도 잘만 쓰던 데를 왜 태클을 걸어요? 그건 그런데 무장단체라고 보면 미국이 격이 높으니까 앞에 두는 게 막 국제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합법정부라고 인정하면 동맹국인 미국이 적성국가 앞에 가는 게 맞고 난 그런 거 같은데 내가 이상한 건가? 아예 이상한 거예요. 그 당신의 정권에서도 북미 관계 이런 거 잘만 썼으니까 북미 관계를 통일하고 갑시다. 저도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 보편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고 있고 영상에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 영상에서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총괄적인 개요를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말하면 북한의 비핵화,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및 경제 지원, 그리고 이제 체제 보장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잘 되면은 남북 공동 번영, 자주적 재통일,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이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미국이랑 북한이랑 입장 차이가 너무 극명하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현재 미국이랑 북한은 평행선을 현재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협상의 테이블은 계속적으로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나라 정부의 중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할지는 저나 해머 씨나 둘 다 동의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은 1차 북미 정상회담 평가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차 정상회담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게 판문점 선언이랑 이제 똑같은 거다. 예전에 북한이랑 미국이랑 했었던 합의에서 크게 발전한 게 없다. 라는 거를 감안을 해도 반세기 이상 적대했던 두 국가의 정상이 만나는 것만으로도 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정상의 스타일 자체가 다운 방식이다 보니까 두 정상이 가지는 합의에 대해서 이제 강제력이라던가 어떠한 권위가 충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평가해보자고 하면 첫 때는 판문점 선언이랑 다를 게 없는 내용으로 합의했죠. 그쵸? 그죠? 구체적인 내용도 전혀 없었고 물론 북한이 뭔가 이렇게 하는 척 하긴 했습니다. 수함 중인 미국인도 송환했고 미군 유해 반환하는 노력도 했고 ICBM 조립시설 폐쇄나 실험장 파괴 등 이런 제스처를 좀 보였었죠. 근데 이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 거 해놓고 지금 생색내고 있는 거라고. 중요한 거는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이야기했던 CBID 아닙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핵폐기. 근데 결국 평가가 어땠습니까? CNN도 김정은은 위대한 회담을 가졌고 아무것도 내주지 않았다 라고 평가했어요. 종합을 해보면은 결국에 북한만 녹아났다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그걸 감안하고도 북한은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진짜 많은 걸 내준 상황이에요. 미국이 결국 북한한테 해줄 수 있는 카드는 엄청 많거든요. 종전협정이라던가 경제제재 해제라던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많은데 북한은 사실상 들고 있는 카드가 핵폐기라는 핵심적이고도 원론적인 문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부터 이제 보따리를 전부 풀어놓을 수는 없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유화적인 제스처 이런 것들로 우선은 이제 간을 보기 시작한 거죠. 아니 뭐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게 있긴 한데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북한 입장을 왜 봐줘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랑 미국은 어때요? 한미연합훈련 중단했지. DMZ 지뢰 제거 등 전방 무제 해체했지. 각종 철도니 뭐니 경제 지원안 언급하고 그랬잖아. 까놓고 이야기해서 전방 무제 해제하면 누가 더 좋습니까? 우리나라는 애초에 북한한테 선제 공격당하는 게 기본 전략인데 게다가 북한이 무슨 군대가 무섭나? 비대칭 전략이 무서운 거지. 이거 완전 우리나라만 모가지 내놓은 거라. 이게 호구짓 한 게 아니면 뭡니까?
아니죠. 그렇게 보일 문제가 아니죠. 국방 안보에 관해서는 해머 씨의 의견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더 중요하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시작을 안 했으면 북한이 여기까지 왔을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앞서 말했듯이 북한이 현재 여러 가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고 우리나라가 보증을 서준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을 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계속 강대강 대치를 할 거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전쟁의 위협에서 계속 떨고 살 건데. 우리가 지금 70년 동안 안보 불감증이 걸려서 그렇지 이 전쟁 위협이란 게 생각보다 큰 겁니다. 당장 전쟁 나면 전화 해머시나 군대 끌려가요. 전쟁 위협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오히려 근데 지금 하는 짓이 전쟁 위협을 더 높이는 거 아니에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트럼프가 귀중한 협상 카드 공짜로 내줬다.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동맹이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의 재앙이다. 중국과 북한은 한반도 주둔 미군 철수를 계속 노려왔는데 무역, 핵 협상을 위해서 한국을 버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미국이 작은 대가로 우방과 동맹국을 팔아넘길 수 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취소 결정 재고해야 된다면서 주한미군은 이직률도 높고 병력 순환 배치해가지고 대규모 연례 연합훈련을 해야 된다고 했다고. 본인 얘기한 것처럼 하면 전쟁 위협은 지금 이게 더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발음도 힘드네요. 핵볕 정책만 했으면 됐지. 뭘 또 봐줘. 현재 핵볕 정책이 소위 말하는 이제 국제적인 북한 경제 제재로 인해서 막혀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이런 부분들이었던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 위험을 생각을 하는데 서부전선 포격도발 사건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때 당시에 전쟁 난다 어떤지 해가지고 북한이 전투 준비 태세에 들어갔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방부대 다 전진 배치하고 이제 참호랑 6.25에 다 들어가고 포병들 포진지로 다 배치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당시에 보였던 전략들이 결국 노출이 됐는데 북한군 이동 사실은 바로바로 그냥 다 공개가 돼버렸어요. 왜냐고? 미국이 위에서 다 감시를 해주고 있거든. 미국의 정찰 자산이 우리나라가 이제 의존하고 있는 현실인데 세계 최고의 정찰 자산을 지닌 국가에서 북한의 전쟁 위협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어불성설이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전쟁 위협이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고 평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현대전쟁이 6.25 때 마냥 갑자기 훅 하고 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서 6.25 때 어떻게 했죠? 당시에는 이제 정찰 자산의 한계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도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방에 대해 준비를 다 했고 기회가 되니까 남침을 한 거죠. 하지만 현대시대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거를 성공시켰다면은 거의 뭐 제갈량 뺨싸대기를 한 5번쯤 후리는 천재 정략가가 북한에 있다는 소리밖에 안 되겠죠. 지금 계속 중요한 걸 놓치시는데 전쟁 나면 핵부터 쏘겠죠. 뭐 군대가 내려오고 자시고 할 게 있습니까? 생화 항목이랑 핵부터 쏘겠지. 그거 못 막으면 다 죽는 거고. 애초에 이런 상황 자체가 난 위험하다 생각하는데 일단 너무 길어지니까 1차 회담 평가는 요쯤에서 하고 2차 회담으로 넘어가죠. 예, 2차 회담으로 넘어가죠. 해머씨 가세요. 아이 젠장. 말할 것도 없이 결렬됐죠. 젠장. 미국에서 이제 CBID가 아니고 FFVD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검증된 비핵화가 목표인데, 그러니까 미국도 CVID가 힘들 거라 생각을 해서 좀 낮춘 거예요, 이게 사실. 적어도 비가역적이진 않잖아. 아니, 이제 미국이 바라는 건 이제 미국에 조금이라도 위협될 수 있는 영변의 강선, 희천시 등에 숨겨진 전체 핵시설, 미사일, 핵탄두, 생화학 무기 등 비대칭 무기들 전면 폐기하는 건데, 북한이 지금 입장 빼기 시전했죠. 영변 핵시설만 내놓고 먹을 거 달라는 거 아니야 지금. 미국이 호구도 아니고 이거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은 첫 번째 이제 CVID, FFVD 이런 문제는 미국도 충분히 이제 부담이 있었겠죠. 왜냐하면은 CVID가 이제 소위 말하는 불가역적이라는 표현 때문이잖아요. 만약에 불가역적으로 북한이 폐기를 한다면은 미국도 불가역적으로 북한 정권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부에서 사람을 학살하고 깡패짓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미국은 그거를 이제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왜냐고? 불가역적이니까. 하지만 그런 보증이 없잖아. 서로 그래서 이 합의문에 넣지 않았던 게 1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이었던 거고요. 2차 회담은 해머 씨는 북한이 밑장을 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약간 달라요. 이건 북한이 밑장을 뺐다기보다는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통 큰 제시안이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북한 핵시설이 여러 개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총괄적으로 다 폐기하면은 말 그대로 북한은 보따리 다 풀어놓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북한이 보따리를 다 풀어놓은 상태에서 미국의 경제 제재는 차근차근씩 다 해제가 돼갈 거고, 그리고 경제 문제라는 게 1, 2년 만에 호전되진 않겠죠. 당장 가시적인 성과는 들어올 수도 있겠지. 지원이 시작되니까.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북한의 노후된 경공업, 중공업, 전력시설, 도로사정 그런 거 다 개발하려면 순식간에 10년, 20년은 금방이라고. 그때까지 북한한테는 최소한 이제 자기가 들고 있을 보증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선 영변 핵시설, 가장 최중요 시설을 폐기하겠다라고 제시한 거는 북한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통 큰 결단이었다고 전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요. 아니 아까부터 자꾸 북한 입장에서는 하시는데 북한 대변인이에요? 북한에서 돈 받고 이래요 혹시? 아이고 뭐 진짜 지지하는 그쪽 사람이랑 지지자 아니랄까봐 똑같네. 나무씨랑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하시네. 참 수준하고는.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그리고 그 리용호가 얘기한 것도 유엔 제재 11건 중에 5건만 해제해달라고 했다는데 아니 그 5개가 핵심인데 제일 중요한 수출이랑 수입 관련된 규제 해제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해제하려면 다 해달라는 거지. 지들은 내놓는 것도 없이. 그러면서 최선희 통해서 비핵화 협상 중단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무슨 태도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볼턴이 빅딜 문서도 줬다며. 비대칭 전략무기 다 해제하면 구체적으로 경제적 보상 얼마 줄게. 이렇게 내용 담긴 문서 줬다며. 그거 받고도 저렇게 나온다는 건 그거 밑장 빼기 하다 걸리니까 판 뒤집는 거 아니요.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우리. 그건 아니죠, 엠머씨. 북미 정상회담 전에 실무적 회담이 계속적으로 있었고, 사실 그때 저런 식으로 미국이 해세 전환을 했으면은 판 깨질 일도 없었지. 근데 판이 왜 깨졌어요? 거기서 미국이 협의되지도 않은 내용을 갑자기 통 크게 빅딜 이걸 존 볼턴이 이제 들고 나와가지고 북한한테 이제 요구를 한 거고,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회의 거치고 이거저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파기가 될 상황이고, 이건 실무회담에서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요구한 미국 측의 잘못도 엄밀히 있다고 봐야죠. 미국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변호사 청문회에 그 이목이 거기 쏠려 있으니까 그거 판 뒤집으려고 일부러 깼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행보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뭘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트럼프 형 맨날 하는 짓이 그런데.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까 영변 핵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시설이라 그랬는데 그 뭐가 중요해요. 강선이랑 희천시가 훨씬 중요하지. 희천시에서는 농축 우라늄 플루토늄 직접 생산한다고. 영변 그 이미 냉각로도 파괴한 쓰레기 시설 그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옹호를 합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 하셨는데 그게 왜 어떻게 이해가 안 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북한은 보고 모든 보따리를 다 풀어놓으라는 건데 북한은 그럴 수가 없는 입장이라니까? 보따리 다 풀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아닌 말로 얘기해서 지금 미국이 제시한 빅딜 방안대로 북한이 보따리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요. 빅딜 오케이 콜 해가지고 북한에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군을 그냥 주둔시켰다고 생각을 해봐. 자, 예를 들어서 그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지수가 올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정권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돼서 북한 정권이 이제 뒤집히려고 할 때 그때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 리비아가 어떻게 망했는데, 카다피가 어쩌다가 죽창 맞고 죽었는데, 그 전례를 보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북한도 살얼을 파면 걷듯이 조심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예전에 독일 통일을 보고서 양 정부가 통일은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서로 조심스럽게 접근한 경험이 있듯이 북한도 지금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모든 보따리 다 풀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해결을 해나가자고 제시를 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영변을 내놓은 거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의사의 발사 중단했고 핵실험 중단했죠. 전쟁 위험 없었죠. 근 1년 동안. 물론 미국도 한미 연합훈련 다 중단하고 우리나라도 입장 열어주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긴 했지. 북한은 해머씨가 말한 여러가지 경제 제재 완화 조건으로서 영변이라는 본격적인 비핵화의 스타트, 그걸 이제 끊겠다라고 이제 제시를 한 거고. 근데 아까 말했지만 미국이 여기서 이제 빅딜론 하면서 매파들의 주장을 확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북한 빈정이 상해 안 상해. 소위 말하는 왕조 국가에서 왕이 적성국가 원수 만나려고 기차 타고 몇 날 며칠을 달려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기분 좋게 했는데 마지막에 판이 다 깨졌어. 지금 북한의 최선희 부장이 북한의 입장을 이번에 내놨죠. 근 15일 만인데 모든 제재를 이제 해제해줄 것을 이제 요구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민간 경제에 적용된 제재만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이제 반박하고, 그리고 좀 강경하게 나왔죠. 미국이 이번에는 황금 같은 기회를 내팽겨쳤다.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나왔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 두 지도자 간의 관계는 여전히 좋고 합도 잘 맞다. 솔직히 이번 거는 북한이 빈정 상할 수 있었는데도 테이블 안 깨지게 잘했단 말이야. 어느 정도 수위는 잘 지켰어요. 이번에도 두 국가 간에 이제 라인전이 시작된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북한이 이 정도로 기존에 알던 북한과는 달리 저자세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불만이어가지고 해머씨는 그런단 말입니까? 네, 지금까지 민간 북한 대변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짜 나모씨랑 똑같네 진짜. 지금 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이 진짜 긍정적으로 끝날 거라고 보세요?
전 개인적으로 이번 건은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입장이 나왔죠.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밤에 최부상의 발언을 봤다. 그는 협상이 확실히 계속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우리는 이에 대한 대화를 계속하는 것은 이제 행정부의 바람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이다. 그 테이블을 깨진 않겠다는 거죠. 이제 한편으로는 제재 해제에 대해서 원하는 거는 완전한 비핵화다. 즉 빅딜로는 이제 포기하지는 아직 않았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자세로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찾아가야지. 둘이서 어떻게 실무자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렸겠죠. 물론 북한도 김정은의 공식 발표가 남았긴 하지만 저는 저 1차 정상회담 때 한번 파토났었던 거를 북한이 저자세로 나오면서 미국도 흔쾌히 오케이 했었던 그런 식으로 이제 다시 한번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순간에 물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상당히 크겠죠. 지금 되게 길게 얘기해 주셨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7.4 남북성명 때 사회주의 헌법 발표에서 통수 쳤죠. 클린턴이랑 김영삼이 경수로 자금 지원해 줬을 때 그 돈으로 핵 개발했고 6.15 공동선언 때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 하면서 연방제 통일 언급까지 했는데 NPT 탈퇴하고 연평해전 일으키고 핵실험했죠. 육자회담 때는 냉각탑 폭파쇼 하더니 중유 100만 톤 받고 지원이란 지원 다 받더니 그 이후에 핵실험만 7회 미사일도 존나게 쐈죠 진짜. 14 남북 정상선언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랑 방긋 웃으면서 사진 찍더니 대청해전, 핵실험, 광명성 2호 쐈지. 이외에 자잘한 도발이나 시비 건 거는 이게 너무 많아서 언급도 못하겠네. 지금 대한민국이랑 미국 주변국들이 비핵화 노력한 게 30년이 넘었어요. 30년. 30년 동안 몇 번이나 비슷한 거 시도했다가 지금 돈만 뜯기고 뒤통수 맞고. 본인도 아시잖아. 또 속자고. 아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뭐 한번 믿어봅시다. 한반도 평화 이렇게 봅시다 해서 했다고 그랬다고 치자고.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북한을 강력하게 밀어주자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그 믿음의 근거가 북한이 핵을 완성했다는 것에 있어요. 물론 지도자의 차이도 있겠지. 김정일이랑 김정은은 이제 스타일이 다른 지도자고,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인 점은 아까 방금 언급드렸지만 북한이 핵을 완성했다는 거지. 그 이전까지 북한은 핵을 완성하지 않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이제 패를 말 그대로 크게 불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뒤통수를 쳤던 거고, 애초에 북한 기조가 그랬으니까요. 애초에 북한이란 나라의 국제 신용도 자체는 빵점이니까 디폴트 선언한 나라한테 무슨 신용도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북한이 현재 핵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상황 하나고요. 그리고 이 완성된 핵으로 깡패짓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제 체제 보장을 위한 담보로 쓰겠다라는 게 이제 북한 정권에서 이제 다 드러나고 있죠. 김정은이 현재 북한 군부를 완전히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 강경한 북한 군부의 수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김정은이 리더십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북한의 기조 자체가 핵 미사일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경제제재 완화라는 큰 대의에 대부분의 북한 지도층이 동의를 했다. 저는 이렇게 좀 넘겨짚어보고 싶어요. 너무 내내 행복 회로를 돌리시는데 저는 론 씨가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인 줄 처음 알았어요. 지금 너무하시네. 외신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영국 더 가디언에서 가장 큰 패배자는 문재인이래. 미국도 지금 문재인이 시작 전부터 너무 많은 것을 걸었다. 회담의 패배자 이렇게 평가합니다. 영국은 브렉시트나 하라고 하고요. 외국이 저렇게 평가한 거라고. 그리고 뭐 한미연합 훈련 중단한 것도 사실은 그 문정부가 간절하게 이야기해서 중단시켰다며. 김대중 대통령 때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세현 전 장관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만 대북 군사 압박 해소해야 협상 가능할 것 같다며 간절하게 부탁했다고. 이분 좌파 중에 좌파, 북한 관련 전문가 아닙니까? 거기다 지금 정부가 본인 성향에도 맞는 팩트를 이야기했을 텐데, 도대체 뭘 믿고 우리 거를 먼저 다 풀어놓자고 하냐고. 자선사업회요? 나라 걸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기해서 강대강 대결로 계속 갈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 여태까지 강대강 대결로 가봤자 전쟁 불안만 증폭시키고, 그리고 북한은 결국에 어떤 수를 써서든 살아남을 거라는 거를 중국이 몸소 증명하고 있죠. 걔네들 전략은 순망치안이니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중국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든 북한의 생명 호흡기는 계속 달아주고 있죠. 그럼 북한은 저대로 갈 거란 말이야. 영원히 그렇게 갈 거야. 그러면은 한반도 통일은 영원히 물 건너가는 거고, 한반도 평화 정착 이것도 다 물 건너가는 거죠. 내륙 섬나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가만히 두고 경제 제재하면 날라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태영호가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의 목적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결국에 북한 목적이 핵무기로 자주하는 거면 무력을 제외한 어떠한 수단을 해도 포기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없고,
그냥 수단이라면은 이제 반대급부 제공해서 달래가면서 가능할 텐데 솔직히 말해서 아까 본인도 카다피 얘기했지만 지금 뭐 미국도 봐줄 수 없는 입장이고 뭐 김정은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도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야. 핵 포기 못할 것 같아 내가 김정은이어도. 김정은이어도 핵 포기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얘들은 포기 못하는 거 가지고 딜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현재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여태까지 핵 폐기를 담보로 해가지고 경제 발전 시켜주고 뭐 그랬다는 국가들의 면면을 한번 볼까요? 리비아, 예, 카다피 축창 맞았죠. 이란, 부서 찢어버렸죠.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도 그렇게 할 말이 없다 이거지. 미국의 신용보증이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다, 패권 국가다, 이 말밖에 없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이걸 쉽게 신뢰하기 힘든 거야. 그 상황에서 빅딜론 이걸 수용한다? 글쎄, 그나마 다행인 거는 협상 테이블은 아직 깨지지 않았다. 저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한이랑 통일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옹호하는 분들 사고방식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까지 해온 꼬라지가 있는데 왜 면책 비슷하게 하면서 그걸 봐줘야 됩니까? 교실권 줘줘야지. 난 이가 이해가 안 가. 도대체 북한을 뭘 가지고 믿냐고. 국가적 단위라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건가?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일본은 그렇게 싫어하면서 북한이랑 일본이랑 도대체 옛날에 잘못한 거 수준 따지면 뭐가 그렇게 차이 납니까 솔직히. 난 이거 이해가 안 가 진짜. 일관성이 없어서 난 일본 싫어하는 것도 좋다고. 북한도 싫어해야지 그럼. 원래 북한의 대전제가 뭐였죠? 고려 연방제에서 세 가지 양보하지 않는 조건이 있었죠. 첫 번째가 공산당 합법화, 두 번째가 국가보안법 폐지, 세 번째가 미군 철수죠. 근데 미군까지 현재 용인을 한 상태란 말이야. 대화의 여지가 남은 상태란 말이에요. 대화의 여지가 남아있고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더 나은 길이 열려있는데 뭐하러 가시밭길을 계속 고수를 해야 되냐 이거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진보 측 그리고 안전하게 가자는 보수 측의 시각 차이라고 봐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온도 차이는. 일단 말씀 잘 들었고 그래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길어졌으니까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차후에 있던지 그렇게 하죠. 해머씨랑 저랑 이제 여러 가지 온도 차이도 불구하고 이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라든가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거예요. 현재 미국과 북한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회담 테이블이라는 공통분모는 있는 것처럼 진보랑 보수도 통일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공통분모가 있는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봐요. 이 기회를 놓치면 진짜 우리나라는 영원히 영구 분단 국가로 남을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역량을 신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짧게 말하겠습니다. 잘 되면야 좋지만 뒤통수 좀 그만 맞읍시다. 국가와 국민을 걸고 도박을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머씨 말씀 잘 들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머씨 고생하셨어요. 운전 똑바로 해요. 잘했어요. 좀 잘하고 있구만. 캐릭터 자꾸 튕기잖아. 어떡할 거야. 아니 지금 쿠키를 찍으려 했더니 무슨 그 이니셜 D를 찍고 있어. 차가 좀 괜찮은 것 같네요. 근데 좀 덥지 않아요? 제발 그러지 마. 덥지 않냐고. 제발. 빨리 말해. 지금 나한테 이거 맡기니까 기분이 어때요? 불안하지? 이게 지금 북핵 협상하는 거랑 똑같다고. 내가 북한이야 이 새끼야. 당해봐라 이 새끼야. 제발 개새끼야. 이 차가 그 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협상 테이블이라고. 판이요? 이상 하면은 테이블이 깨져. 이게 대한민국이야. 이런 식으로 협박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공권력을 소환을 해야죠. 다시는 우리 국회를 저기 차에서 녹화하지 맙시다. 힘들어. 전 재밌었는데. 네. 자주 합시다. 그쪽 차 소환해서 계속 하자고. 싫어. 내가 북한의 기분으로 계속 해줄게. 네. 언젠간 이해하지 않겠어? 예, 아무튼 간에 다음번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좀 고민 중인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스마트 공장권이랑 두 번째는 이제 미리 보는 2020년 총선 해가지고 5당편 5개 편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첫 당은 뭐로 갈래요? 땅으로 갑시다. 똑당. 우리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당으로 가야죠. 도로 침박당. 그것도 아니면 우리 그냥 깔끔하게 저기 뒤에 있는 저 깃발로 가신 그분의 당으로 할까요? 이 정도면 거의 사생팬인데 독일에 뭐 쫓아가시겠어요? 저분 언제 오신대요? 저도 몰라요. 사실 지난 선거 때 지지했었는데
이렇게 독일 갈 줄 몰랐지라고. 전 독일 가더라도 한 반년이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너무 오래 계시네. 예? 아무튼 간에 이번 영상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